자금 세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문장 상인의 사무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방향을 향했어요. 73세 윤순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 지폐로 그렇게 많이 사서 폐극장에 가져다 놓는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요즘 그런 수법이 많다던데. 노인분들 이용해서 현금 돌리는 거 말이에요. 순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십 년을 이 시장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순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왜 매일 그 무거운 상자를 혼자 나르고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폐극장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한 딸의 마지막 소원이 어떻게 어머니의 눈물로 피어나고 있었는지를요. 과연 윤순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만월극장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순애라고 합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확실하게 배운 건 시간을 지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다는 거였어요. 시외버스 차장을 할 때도 세탁소에서 옷감을 다릴 때도 시간표만큼은 절대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제 시간을 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해야 해요. 초겨울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시계가 3시를 가리키자 저는 손수레를 끌고 남문장으로 향했어요. 바퀴가 돌길 위를 굴러가는 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죠. 아마도 거리가 평소보다 조용했기 때문일 거예요. 만호과자 사장님 계세요? 가게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만호 사장이 안쪽에서 나오더니 제 얼굴을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약과 10봉지, 유과 8봉지, 두유 20개, 미니김 5봉지, 생강차, 파우치 15개, 매일 같은 품목이에요.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이렇게 많이 사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이젠 그냥 준비해 두시거든요. 새 지폐로 계산을 마치고 손수레 상자들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건이 흘러내렸지만 다시 매지 않았어요. 어차피 극장까지는 10분도 안 걸리니까요. 만월극장은 상영을 멈춘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어요. 붉은 글씨가 발에서 분홍빛으로 변했지만 멀리서 보면 여전히 극장다워요. 매표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맞아주었습니다.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팝콘 기름, 냄새가 섞인 향이었어요. 처음엔 역겨웠는데 이제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손수레를 끌고 매표소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사실 아래 작은 창고에는 업소용 냉장고 2대가 놓여 있어요. 누군가 기증했다고 하는데 전기는 아직 들어와요. 관리사무소에서 최소한의 전력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 가져온 것들을 차례로 넣었습니다. 약과는 맨 위 칸, 유과는 2번째 칸, 두유와 생강차는 아래쪽에 순서를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장부를 꺼내 오늘 날짜 옆에 3개의 칸을 그었습니다. 들고옴, 보관, 나눔. 첫 번째 칸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시계를 보니 7시 40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칸에도 체크를 했죠. 극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좌석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빈 교실 같았어요. 어떤 좌석은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 숫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요. 영사기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여전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석 사이 통로를 천천히 걸었어요. 발소리가 텅 빈 극장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였어요. 똑똑똑 제 발소리가 아닌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구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누군가 비상구 앞 카펫을 들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내려놓는 소리 발자국이 멀어지더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시계만 바라봤죠. 10시 30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두건을 다시 메고 매표소로 돌아왔습니다. 장부를 펼쳐놓고 펜을 들었어요. 세 번째 칸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나눔이라고 적힌 그 칸으로 22시 30분이 되면 뒷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밤늦게 일하는 공장 근로자들, 쉴 곳 없는 어르신들, 그분들이 제가 준비한 것들을 가져가시죠.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상자만 건네받고 가시거든요. 그게 좋아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장부 페이지를 넘기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그냥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된 일이었어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식.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의심받을 일도 없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 발소리 때문이었죠. 누군가 이 극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더니 극장 안도 희미하게 밝아졌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직 2시간이 더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시계만 바라보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이니까요. 바람이 극장 문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온기가 있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의 숨결 같았죠.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요. 최만호는 과자 상자를 포개던 손을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김없이 들려오는 손술의 바퀴 소리, 그리고 매표소 앞에서 멈추는 발걸음. 만호는 계산대 뒤에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윤순애라는 이름 대신 점 하나씩 찍힌 줄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주문, 같은 새. 집회 처음엔 대량 주문이 반가웠는데 이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장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순애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만호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한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할머니,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만호가 상자를 손수레에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걸 매일 사시는데 어디서 쓰시는 거예요? 순애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필요한 곳에 쓰고 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만호는 계산을 마저 끝내고 영수증을 건넸죠. 순애는 새 지폐 묶음에서 돈을 꺼내 정확히 세어 주었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깨끗한 지폐들이었어요. 순애가 떠난 후 만호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어딘지 서둘러 보였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빨랐죠. 만호야, 저 할머니 요즘 매일 온다며? 옆 가게 사장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김치찌개집을 운영하는 박순덕이었어요. 네. 한 달째 같은 시간에 오세요. 뭘 그렇게 많이 사가는데? 우리 손님들이 다 궁금해하더라고.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극장 쪽으로 가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던데 저기 창고에 냉장고 들여놨다더라. 순덕의 말에 만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경비 아저씨가 그러는데 밤에 극장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걸 봤다더라고. 그런데 조용히 다니더래. 만호는 장부를 덮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 새 지폐, 그리고 폐극장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순애가 오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요즘 극장 쪽이 수상하다더라. 밤마다 누가 드나드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사업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소문은 이미 시장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만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로 돌아왔어요. 3시가 되자 순애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주문을 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계산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떠났죠. 만호는 가게 문을 살짝 열고 순애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걸었어요. 순애는 남문장을 벗어나 만월극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극장 앞에 도착한 순애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매표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만호는 가로수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극장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그리고 순애가 창고 쪽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상자들을 옮기는 것 같았어요. 만호는 조심스럽게 극장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상구 근처에 가까이 가니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냉장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만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뒤돌아보니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노대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기 자주 오시는 할머니 아세요? 노대철이 물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에서 물건 사가시는 분이죠. 요즘 매일 오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말인데 밤마다 여기서 뭔가 하고 계세요. 처음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가끔 다른 사람들도 와요. 노대철의 말에 만호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와서 뭔가 가져가고 가거든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해요. 만호는 극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매표소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좌석 밑에서 이상한 걸 주웠어요. 노대철이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장부 일부분이었어요. 손글씨로 들고 보관, 나눔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뭘까요? 만호는 종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순애의 글씨체였어요.
매일 물건을 살 때 영수증에 사인하는 그 글씨와 똑같았죠. 혹시 뭔가 나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노대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수상하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호는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지켜보시죠. 할머니가 나쁜 일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노대철과 헤어진 후 만호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뒤편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봤어요. 매일 반복되는 구매, 새 집회, 폐극장의 냉장고, 밤에 오가는 사람들. 무엇보다 장부 조각이 신경 쓰였습니다. 들고 옴, 보관, 나눔. 마치 어떤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만호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장 주변의 CCTV 위치를 확인하고 뒷골목에 주차된 차량 번호들을 메모했어요. 혹시 순애와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일주일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걸 사가고 밤 10시 반쯤 되면 극장 뒤편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조용히 뭔가를 가져가고 사라졌습니다. 만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애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에는 분명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시장 상인회에서 회의를 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극장 쪽 일에 대해 논의하자는 거였어요. 만호는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았어요. 서인표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만월극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하얀 명함과 따뜻한 미소를 들고 있었어요. 순애가 손수레를 끌고 매표소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위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근해 보였죠. 저는 자원봉사 연계단체에서 일하는 서인표라고 합니다.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인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애는 명함을 받아들고 글씨를 훑어봤어요. 그럴듯한 단체명과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곳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배달 쪽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순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어르신 나이에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나르시기엔 정말 괜찮습니다.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인표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살짝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인표가 떠난 후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일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남문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주변을 살피며 걸었어요. 만호과자에 도착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만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심스러워서요. 순애는 평소보다 빨리 계산을 마치고 극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하얀 밴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는 없었던 차였어요. 극장에 들어가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누군가 들어오는 건 아닌지 몰라서였죠. 저녁이 되자 만호가 극장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순애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계세요? 매표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만호 씨,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할머니, 요즘 수상한 사람이 할머니를 찾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만호의 말에 순애는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자원봉사한다는 사람이 왔었거든요. 자원봉사요? 어떤 사람이던가요? 순애는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만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이 단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만호가 떠난 후 순애는 극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좌석 사이를 걸으며 바닥을 살펴보던 중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좌석 밑에 끼어 있는 고무밴드였어요. 새 지폐를 묶을 때 쓰는 그런 고무밴드 말이에요.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걸 떨어뜨린 적이 없었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보니 바닥에 긁힌 자국도 있었어요. 마치 뭔가 딱딱한 걸로 긁은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비상구 쪽으로 가봤습니다. 카펫을 들춰보니 현금 띠지 하나가 구겨진 채 박혀 있었어요. 은행에서 새 지폐를 묶을 때 쓰는 그런 띠지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뭔가를 했다는 증거였거든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그때 매표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재빨리 카펫을 덮고 뒤를 돌아봤어요. 어르신, 또 뵙네요. 서인표였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매표소 안쪽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순애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혹시 다치신 건 아닌가 해서 들어왔습니다. 서인표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순애는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어르신,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배송을 도와드리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일 텐데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순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혼자 하시다가 다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어두운 곳에서 밤늦게 일하시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서인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뒤로 물러섰어요. 게다가 요즘 시장에서 소문이 많이 돌고 있던데요. 경찰에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 말에 순애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들렸어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걸 공식적으로 처리해 드릴 테니까요. 싫다고 했어요. 나가주세요.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인표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는 항상 어르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서인표가 떠난 후 순애는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극장 안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혹시 뭔가 더 이상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영사실 쪽을 살펴보던 중 먼지 쌓인 바닥에 발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발자국이었어요. 크기도 훨씬 컸고 신발 밑창 무늬도 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이곳을 드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말이에요. 춘애는 냉장고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춘애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얀 벤이 극장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제 본 그 차였습니다. 차 안에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지만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춘애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비상구로 나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춘애는 냉장고에서 준비한 물건들을 꺼냈어요. 평소와 똑같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라졌어요. 뭔가 서둘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극장 통로의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춘애는 그 공기를 뚫고 비상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밤이 평소와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남문장 상인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테이블 둘레로 상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평소라면 장사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었을 자리였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만호를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치찌개집 박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매일 새 지폐로 그렇게 많이 사서 폐극장에 가져다 놓는다고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나쁜 일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쁜 일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금 세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육점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그런 수법이 많다던데 노인분들 이용해서 현금 돌리는 거 말이에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던 서인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회의에 참석하게 된 걸까요? 자원봉사 단체 관계자라는 명목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필요한 거죠. 서인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 기관에서 조사를 해봐야 해요. 만호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성급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성급한 신고는 상처를 낼 수 있어요. 할머니한테도, 우리한테도요. 상처보다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정육점 사장이 반박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된 거면 어떻게 해요?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뒤섞여 소란스러웠어요. 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애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일단 한 번 더 지켜보시죠. 만호가 제안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결정하기로 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인표가 만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할머니와 많이 아시나요? 그냥 손님이세요. 만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서인표에게 더 이상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도 그분을 도우려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시더라고요. 혹시 사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 뜻을 존중해야죠. 만호는 등을 돌리며 가게로 향했습니다. 서인표의 시선이 등 뒤로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춘애는
평소보다 일찍 극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신경 쓰였거든요.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어요.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 상자에 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평소라면 가볍게 들 수 있는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보니 10시 20분이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올 시간이었어요. 춘혜는 상자를 들고 비상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좌석 사이 통로를 지나던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춘혜는 벽에 손을 짚으며 중심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무릎이 꺾이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흩어졌어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어요.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장부 한 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품에 넣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좌석 밑을 더듬어 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어둠 속 어딘가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 장부에는 지난 한 달 동안의 기록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들고 옴, 보관, 나눔의 세세한 내역들이요. 누군가 그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춘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어떻게든 상자를 다시 정리했어요. 비상구에 기대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밖에서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노대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그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네, 괜찮아요. 춘혜가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까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혹시 다치신 건 아니에요? 노대철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경계심도 섞여 있었어요. 춘혜를 도우려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물건을 떨어뜨렸을 뿐이에요. 춘혜는 가벼운 손짓으로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건 여전히 그녀만의 규칙이었거든요. 정말 혼자서 괜찮으세요? 보기에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네, 혼자 할 수 있어요. 노대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노대철이 떠난 후 춘혜는 혼자 남았습니다. 비상구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와 상자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춘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건네주고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춘혜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극장 안은 적막했어요. 혼자 남은 공간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 서인표의 집요한 제안, 그리고 사라진 장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춘혜는 매표소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마음도 무거웠어요.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춘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극장 문을 잠갔어요. 내일도 또 이곳에 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하얀 벤이 여전히 골목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차 안이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춘혜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등 뒤로 시선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을 걱정했어요. 과연 평소처럼 할 수 있을까요? 사라진 장부가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내용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춘애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어떤 하루가 될지는 모르지만 준비해야 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었어요. 만호는 작은 수첩을 펼쳐 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메모한 차량 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같은 번호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하얀 벤의 번호는 거의 매일 나타났어요. 그는 시계를 보며 극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노대철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서로의 정보를 나눠보자고 했었어요. 극장 앞에 도착하니 노대철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피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오셨네요. 뭔가 찾으셨어요? 만호가 물었습니다. 노대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극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좌석 F열 앞에서 노대철이 멈춰 섰습니다.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더니 뭔가를 집어들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찢어진 장부 페이지의 일부였어요. 손글씨로 남문장 1500, 극장 1940, 나눔 223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표 내어 만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춘혜의 일정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매표소 쪽도 확인해 봤는데요. 노대철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매표소 서랍을 열자 고무밴드 몇 개가 굴러나왔어요. 새 지폐를 묶을 때 쓰는 은행용 고무밴드였습니다. 서랍 구석에는 새 지폐 가장자리, 한 모서리가 끼어 있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정리하다가 남긴 흔적 같았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노대철이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현금을 돌리려는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나눔을 하고 계시거나요. 만호는 수첩의 차량 번호를 다시 봤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얀 벤은 주로 순애가 온 후에 나타났고 밤늦게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건 벤 주인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노대철의 말에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켜보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회를 노리고 있거나요? 두 사람은 극장 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창고 쪽 냉장고, 주변에서도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바닥에 떨어진 약과 부스러기, 두유팩 뚜껑 하나 영사실 근처에서는 또 다른 발자국도 찾았습니다. 순애의 것보다 훨씬 큰 발자국이었어요. 할머니 혼자 하시는 게 아니네요. 만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몰래 드나들고 있어요. 극장 천장의 먼지가 전등 아래로 바람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적막함이 느껴졌어요. 만호는 모든 조각을 머릿속으로 맞춰봤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구매 패턴, 새 지폐, 야간 나눔, 그리고 수상한 벤 사장님. 이걸 신고해야 할까요? 노대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자금 세탁, 범죄 연루, 경찰 신고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순애의 표정, 조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규칙적인 나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사람을 먼저 찾아야죠. 만호가 말했습니다.
이걸 왜 혼자 하시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노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극장을 나서며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밤에 더 자세히 지켜볼게요. 저는 할머니와 얘기해 보겠어요. 만호가 답했습니다. 극장 문을 잠그며 만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어요. 순애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순애는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만호는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순애가 가게에 오면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멀리서 하얀 밴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같은 번호판이었어요. 만호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순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소영은 시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만호로부터 온 연락이 신경 쓰였어요. 남문장 상인이 극장 쪽 일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세부 내용을 들어보니 이상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량 구매, 새 집회, 야간 나눔. 이런 패턴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종종 발견되는 일이었어요. 이소영은 컴퓨터를 켜고 최근 산재 합의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윤순애라는 이름을 입력하자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화재 사고로 인한 유족 산재 피해자는 이진경. 42세 어머니 윤순애가 합의금 수령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분할 수령 기록을 확인해 보니 최근 2달 동안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찾아간 내역이 있었어요. 매월 정기적으로 말이에요. 이소영은 파일을 출력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극장에서 만호와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월 극장에 도착하니 만호와 노대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팀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만호가 인사했습니다. 공문서 확인해 봤는데 예상과 다르지 않네요. 이소영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윤순의 어르신 딸분이 작년에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산재 합의금을 분할로 받고 계시고요. 노대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불법적인 일은 아니란 말씀이죠? 돈의 출처는 합법적이에요. 문제는 사용 목적이죠. 이소영은 극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 2대가 놓인 창고, 좌석 사이로 이어진 통로, 비상구로 향하는 뒷길, 야간 노동자 지원 목록도 확인해 봤어요.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이 지역 공장 야간조와 무연고, 어르신 쉼터에서 간식 지원이 있었다는 증언이 여러 건 접수됐어요. 만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나눔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맞아요. 다만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요. 이소영은 노대철이 찾은 장부 조각을 다시 봤습니다. 들고 옴, 보관, 나눔이라는 단순한 기록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어르신이 왜 혼자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극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가 손수레를 끌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세 사람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소영의 복지과 명찰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소영이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나왔어요.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손수레를 창고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냉장고 앞에서 순애가 멈춰 섰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손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우리는 어르신을 의심하거나 방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소영이 말했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순애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약과를 냉장고에 넣으며 고개만 살짝 저었어요. 진경이라는 따님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이소영의 말에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따님이 꿈꿨던 일을 어르신이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순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산재 합의금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야간에 일하는 분들, 쉴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이소영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이에요. 돈의 출처도 깨끗하고 하시는 일도 선의해요. 순애는 영사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건 끝을 매만지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다만 혼자 감당하기엔 위험이 커요.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수상한 사람들이 어르신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벽에 붙은 오래된 영화 포스터가 바람에 살짝 들썩였습니다. 극장 안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만월 간식장 순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딸아이가 하려던 일이었어요.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식 나눔터요. 세 사람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화재 때문에요. 순애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 아이가 늘 말했어요.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따뜻한 간식 하나 구하기 어렵다고요. 만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새 지폐로 물건을 사던 순애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하셨던 거군요. 공식적으로 하면 복잡해져요.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순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딸아이 이름으로 하고 싶었어요. 이소영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개인적인 아픔을 선의로 승화시키려는 사람들을요. 어르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요. 무슨 위험이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금, 거래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요. 노대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계속 수상한 벤이 극장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순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인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소영이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안전하게 만월 간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더 이상 혼자 하지 않아도 되나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일이었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느꼈던 위험함을 생각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 이름은 지킬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만월 간식장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이소영의 답에 순애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인표와 그의 진짜 목적이요.
만호는 극장 매표소 서랍에 일부러 작은 물량을 남겨놓았습니다. 약과 새 봉지와 새 지폐 몇 장을 눈에 띄는 곳에 배치했어요. 서인표가 미끼를 물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이소영은 시청 단속팀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였죠. 하지만 소란스럽게 처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순애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거든요. 노대철은 극장 외부에서 평소보다 자주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혹시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알릴 예정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자 하얀 밴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번호판이었어요. 차는 극장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조용히 주차했습니다. 만호는 가로수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서인표가 차에서 내리더니 주변을 살피며 극장으로 접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인표는 비상구 쪽으로 돌아갔어요. 카펫을 들춰보더니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극장 안으로 들어갔죠. 만호는 노대철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극장 안에서 서인표는 좌석 F열 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더니 전원을 켰어요. 화면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매표소 서랍을 열고 남겨진 약과와 지폐를 확인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라벨 스티커였어요. 기존 상품에 붙어 있던 라벨을 떼고 새로운 걸 붙이는 용도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회수 목록이 적힌 종이도 들어 있었어요. 서인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과 포장지의 라벨을 교체했습니다. 유통기한과 제조업체 정보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때 극장 정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소영과 만호가 들어왔어요. 발소리를 죽여서 걸었습니다. 서인표 씨, 이소영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서인표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어르신 도우러 왔는데요. 배송 준비를 미리 해두려고요. 서인표가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소영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인표는 뒤로 물러섰어요. 왜요?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니시면 보여주시죠. 만호도 다른 쪽에서 접근했습니다. 서인표는 점점 구석으로 몰렸어요. 사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소영이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뭔가 하고 가시더라고요. 서인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미소를 지을 수 없었어요. 좌석 및 단말기도 당신 거죠? 만호가 F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서인표가 방금 사용한 단말기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비상구, 카페, 아래 현금 띠지들도요. 서인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소영이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제라벨 스티커, 회수, 목록, 그리고 여러 업체의 명함들이 들어 있었어요. 현금성 식품을 회수해서 제라벨링 하신 거네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도우려던 거였어요. 서인표가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어르신의 선의를 이용해서 자금 세탁 통로를 만들려 했던 거죠. 이소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순애가 극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상황을 직감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장부를 품에 꼭 안고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만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애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만의 이유를 붙든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도우려던 거예요. 서인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하시기 힘들어 보여서요.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려 했던 거죠. 이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대철이 극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적당한 때를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단속팀이 곧 올 거예요. 이소영이 서인표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서인표는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들이 떠난 후 극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춘애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르신. 이제 안전해졌어요. 만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혼자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소영이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춘애는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딸의 꿈을 적어놓은 그 장부를요. 만월 간식장이라는 이름은 계속 쓸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춘애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극장 천장의 먼지가 바람에 흩날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거운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 같았어요. 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춘애는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딸이 꿈꿨던 일이 이제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호는 가게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순애의 주문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노대철도 안심했어요. 이제 극장 주변이 평화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이소영은 시청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만월 간식장의 공식 운영을 위한 절차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서인표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순애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였어요.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만월극장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상영표는 없었어요. 대신 매표소 유리창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월 간식장 운영시간 오후 8시 밤 11시 이소영은 시청에서 공식 절차를 마쳤어요. 지역 복지 시설로 등록하고 위생 허가도 받았습니다. 이제 개인의 선의가 아닌 공동체의 일이 된 거였죠. 만호와 시장 상인들은 물품 분담표를 만들었어요. 과자는 만호 과자, 김치는 순덕네 김치찌개집, 음료는 구멍가게 사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던 순애의 부담을 여러 사람이 나눠진 거예요. 극장 창고의 자물쇠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3개의 열쇠가 있었어요. 만호, 이소영, 그리고 순애가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좌석 사이 통로에는 작은 안내판이 놓였어요. 밤 10시 이후 소란 금지. 조용히 이용해 주세요. 노대철이 직접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순애는 영사기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테이프로 말아진 낡은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1달 넘게 적어온 기록들이 담긴 그 장부를요. 만호 씨, 이거 받아주세요. 순애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까진 제가 했으니 이젠 같이 하세요. 만호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 때문일 거예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끔 와서 도울게요. 그냥 한 발 물러나서요. 춘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없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영사기 옆 벽에는 새로운 메모가 붙었습니다. 이소영이 순애에게서 받아온 것이었어요. 진경이 남겼던 글이었습니다. 밤에 일하는 사람도 사람답게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만월 간식장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담고 있었어요. 저녁 8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오가는 게 아니었어요. 매표소에서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작은 대화들이 극장 안에 온기를 더했어요. 춘혜는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시끄럽고 번거로웠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만호가 새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비어 있었어요. 앞으로 채워나갈 기록들을 위한 빈칸이었습니다. 첫 번째 칸에 뭘 적을까요? 만호가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시작이라고 적으세요. 순애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극장 안의 불빛이 카펫의 기름때를 비췄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어요. 비상구 문틈으로 겨울 바람이 얇게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있었거든요. 11시가 되자 사람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요. 춘혜는 마지막으로 극장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이제 이곳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됐어요. 딸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꿈으로요. 집으로 가는 길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올 이유가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도전이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야 하고 공식적인 절차들도 지켜야 했어요. 예전보다 복잡하고 느린 방식이었지만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월극장의 어둠은 조금 얇아졌어요. 완전히 밝아진 건 아니었지만 혼자만의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내일의 규칙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빈칸을 채워나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춘혜는 마지막으로 극장을 돌아봤어요. 영사기가 여전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영화를 상영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음 장의 첫 페이지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